네, 감정평가사 법규 기본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전체 우리가 배우는 감정평가사 행정법, 그 다음에 개별법이 뭐냐. 행정법은 개별법으로 되는데, 감정평가사는 세 개의 주된 행정법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그 핵심적인 공통된 사항을 일원화시킨 것이 행정법이에요. 행정법도 이제 총론, 강론이 있는데, 여하튼 이런 흐름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개별 행정법이 감정평가사 3개가 있는데, 하나는 근데 강남구에 아, 서울의 수도권에 너무 인구가 집중돼서 분당 신도시를 만들기로 했다. 근데 분당 신도시에서 서울까지 가는, 직장까지 가는 도로, 1번 도로가 있는데 이게 너무 좁아서 교통체증이 심화된다. 그럼 교통체증 해소라는 공익을 위해서 2번 도로를 새로 만든다. 이게 공익사업인데, 이 공익사업을 위해서 도로 건설이죠. 도로를 이제 토지 위에 건설하니까 요 2번 도로 만들 예정되어 있는 그 토지 소유자들이 사인들이 많다. 그럼 이 토지를 국가가 갖고 와서 도로를 건설해야 돼요. 그럴 때 이제 갖고 오는 것을 수용이라고 하는데, 갖고 오면서 이제 돈을 주는데 그게 보상금이에요. 그럴 때 그 갖고 오는 절차, 수용하는 절차를 정한 법이 국법은 토지수용법. 현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토지를 취득하는 절차, 취득했으면 보상해주는 법률. 그래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저는 그냥 공토법이라고 하고, 다른 분들은 이제 토지보상법 이렇게 불러요. 이게 이제 하나. 이때 이제 토지 취득하는 절차가 사, 조, 협, 제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이건 외우셔야 돼. 먼저 국장이 A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바쁘니까 갑 현대건설 등의 사업 시행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한테 사업 인정을 해줘요. 그럼 사업 인정을 해주면 갑에게 을 등의 토지를 가져올 수 있는 수용권이 발생하는 것을 나중에 보시면 특허라고, 특허. 그럼 사업 인정 갑에게 수익적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갑이 뒤에 절차를 이어가면 토지를 갖고 오게 되는데, 그러면 토지 소유자 을 또는 을의 토지의 저당권을 갖고 있는 K은행 저당권자, 관계인이라고 해요. 관계인. 이 사업 인정을 수용자라고 하고, 을 관계인을 피수용자라고 해요. 피수용자. 어쨌든 사업 인정은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이 주된 관계다. 그럴 때 이제 사업 인정을 받았으면 갑이 을의 토지에 들어가서 조사한 다음에 소유권, 임차권 등의 법률 관계, 권리를 이제 법률 관계라고 하고, 그다음에 토지의 위치, 면적 이런 걸 사실 관계라고 해요. 이런 걸 조사해서 조서를 작성해요. 조서에 을이 소유권자이고, 그다음에 면적은 뭐 100평이다. 요걸 이제 맞죠 하고 이제 갑과 을이 사인을 하게 돼요. 조서. 왜냐하면 이제 요걸 바탕으로 딴소리 하지 못하게. 이걸 바탕으로 을을 설득해서 토지를 가져오는 게 협의 수용이에요. 협의 수용. 협의 수용은 갑이 1억을 줄 테니 1억을 줄 테니 토지 나한테 100평 줄래요? 하고 하면 을이 동의를 해요. 화살표가 반대방이죠. 반대방의 의사에 합칠 계약이라고, 계약을 체결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사법상 계약인지 공법상 계약인지 이제 견해가 대립하는데, 다수는 공법상 계약으로 보고 있고 판례는 사법상 계약으로 보고 있어요. 여하튼 이게 이제 협의가 성립하면 이에 따라서 토지 가져와서 도로 건설하면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불성립하면, 협의가 이제 불성립하면 행정청에 힘을 빌어서 토지를 가져오는 게 수용재결이에요. 수용재결. 이 토지가 서울에 있다. 그럼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 A라고 하면, A가 갑과 을을 불러다 놓고 조사한 다음에 갑과 을의 내용이 맞으면 수용직을 하게 되는데, 그게 크게 토지 수용의 범위 100평, 그다음에 보상금 액수 1억 이렇게 하게 된 재결을 하고, 여기 수용직이 4월 1일 날 끝났으면 이제 수용 재결의 시작이 여기이고, 종결이 여기이고, 수용의 개시일이라고 하는데, 개시일이 이제 5월 1일이다. 그럼 5월 1일까지 요 법률 관계 크게 두 가지죠. 여기 목적물에 대한 법률 관계, 토지에 대한 법률 관계, 그다음에 1억의 돈은 보상금이라고 하는데, 이 보상금에 대한 법률 관계를 결정해서 이행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먼저 사전 보상이기 때문에 이 돈 손실 보상금을 먼저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 을에게 1억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걸 이행하게 되면 을은 이제 요 개시일까지 목적물, 토지, 목적물 등을 을이 갑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고 갑이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을이 인도할 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다. 원시 취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갑이 토지를 원시 취득하게 돼서 공익사업에 나아간다. 여기까지가 이제 토지를 취득하고 돈을 주는 거. 이 돈 주잖아요. 돈 주는 거. 보상에 관한 법률이 요거죠, 요거. 요것에 대해서 정해놓고 있는 게 공토법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상금을 결정할 때 시장 가격은 막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마련한 정책 가격이 있는데 그게 땅값을 공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표준지 공시가, 개별지 공시가. 요 도로에 땅이 있으면 먼저 표준지 뭐 B의 토지를 표준지로 정해서 표준지가 1000이다. 평당. 그러면 이제 의뢰토지는 중앙에 있고 좋으니까 뭐 2000이다. 이렇게 공시하게 되는데 요 B의 토지에 대한 공시가가 표준지 공시가. 줄여서 표공. 요 의뢰토지에 대한 공시가가 개별지 공시가. 줄여서 개공. 이걸 기초로 해서 표공이 이제 요 보상금 산정에 기준이 되고 개공은 나중에 세금. 예컨대 보유세 뭐 2천만 원이다. 세금 산정에 기준이 돼요. 요런 토지, 건물이 이제 움직이지 않는 재산 부동산인데 부동산의 가격을 공시하는 법. 부동산 가격 공시법이죠. 그래서 이 법은 먼저 토지 가격, 그 다음에 주택 가격 이렇게 법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공시법, 줄여서 공시법. 저는 이렇게 불러요. 이거는 표공, 개공 등을 정하고 있는 법이죠. 표공, 개공. 그 다음에 여기 이 가격 산정의 전문가가 있는데 전문가가 감정평가 법인 등이에요. 비법인이 있다. 비법인 등. 법인 등 이제 감정평가 업자를 칭하는 것인데 업자는 줄여서 말하면 개인인 업자가 있고 단체인 업자가 법인이에요. 개인의 업자는 갑이다. 갑. 법인 업자는 비다. 비. 이렇게 되면 요 업자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업자가 들어가서 요 표준지 가격 산정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개별지 가격 검증을 해야 돼요. 이럴 때 이제 이 업자가 누구인데 이 업자가 이런 거 평가할 때 성실하게 평가해라 라는 걸 정하고 기본이 성실 의무 이런 걸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성실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 규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행정 규제인데 규제를 행하게 되는데 법적 용어로는 실효성 확보 수단이 있어요. 실효성 확보 수단 그게 뭐냐? 공법적 수단하고 사법적 수단으로 나눌 수가 있고 공법적 수단은 행정법적 수단하고 그다음에 형법적 수단. 행정법, 형법이 공법이거든요. 사법적 수단은 민법이죠, 민법. 그래서 행정법적 수단은 장래 실효성 확보 수단이 있고 과거의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있어요. 그래서 장래 실효성 확보 수단은 요 감정평가 사라고 하는데 사가 이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업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비 감정평가 법인이라고 하는데 법인 성실 의무 또는 양도 대여 금지 의무 이런 걸 위반하게 되면 갑의 경우에 감정평가 업자가 되려면 인적 요건으로서 자격증을 따야 되고 즉 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되고 물적 요건으로서 사무실을 갖고 있어야 돼요. 거기 이제 소득평가사 등도 두고 있어야 되고 인적 요건으로서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작성해서 법인 설립되면 설립 인가를 받아야 돼요. 설립 인가.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요 자격증을 제대로 처음에 속여서 받았다. 그럼 자격 취소, 사후적으로 자격증을 양도되어 있다. 철회, 설립인가, 취소, 철회 등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업무정지 2년 이상 할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32조에 있는 것이죠. 32조. 그다음에 이제 업무정지에 가름해서 부과하는 게 과징금이네. 과징금 등을 부과하게 하고 있고 이 과징금 부과하는데 안 된다. 그럼 강제 징수를 하게 하고 있고 요 과거의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행정형벌과 행정제소벌인데 요 개별법 마지막에는 행정형벌이 전과자 만든 것이니까 뭐 벌금,
징역 이런 걸 처한다라고 돼 있고, 행정 질서벌이 이제 가벼운 것인데 과태료 간다라고 이제 요 개별법의 마지막에 다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행정 형벌은 이제 벌금 이런 것들은 형사상 수단이죠. 그다음에 행정 질서벌은 과태료라고 하는 거죠. 민사상 수단은 요 손해를 끼쳤다. 요 감정평가 업자가 잘못 평가해서 손해를 끼쳤다. 그런데 정의라는 사람에게 그럼 손해배상,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28조에 있는 것이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런 거를 정한 법이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이제 평가법. 그래서 우리 법과 관계된 세 개의 개별 행정법은 공토법, 그다음에 여기 가격공시법, 그다음에 평가법. 요 세 개예요. 세 개. 요 세 개가 행정법인데 이 행정법을 집행하는 것이 행정작용이에요. 공토법의 경우에는 사조협제, 이게 행정작용이고, 공시법의 경우에는 표준지 공시가, 개별지 공시가, 집행, 이게 행정작용이고, 평가법의 경우에는 자격증 발급, 자격 취소, 철회, 설립인가 또는 취소, 철회, 업무정지, 과징금, 과태료 이런 것들이 다 행정작용이에요. 행정작용. 이런 행정작용, 행정작용이 제대로 법에 따라서 집행되면 적법인데, 적법. 네, 위법하다면 국민의 권익구제를 가야 돼요. 권익구제. 그 국민의 권익구제에 그게 구제법이에요. 구제법.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제일 잘 나오는 게 사업인정이죠. 사업인정. 사업인정에 대해서 갑에게 사업인정이 발령됐는데 국장에 의해서, 그럼 이제 사업인정 갑에게 수익적인데 을에게 침익적이니까 요 침익적인 행정작용에 대해서 침익적 영향을 받는 제3자 을이 사업인정이 위법하다면 위법한 사업인정 자체를 없애달라. 그게 이제 행정심판, A특에 가는 게 행정심판, 법원에 가는 게 행정소송인데, 행정소송 중에서 3조 1호에 항고송이 있고, 사업인정이 단순 위법이라면 4조 1호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그 다음에 그로 인한 위법한 사업인정 처분으로 인한 을이 변호사 비용 등을 들였다. 2천만 원 금전적 피해가 났다. 그걸 손해라고 하는데, 이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 배상소송, 줄여서 국배소송을 간다. 이게 구제법이에요. 구제법. 그래서 이제 행정소송법에 3조 1호의 항고송, 그다음에 3조 2호의 요 국가배상 법률관계를 다수는 공법상 법률관계로 보기 때문에 3조 2호의 당사소송, 3조 1호의 항고송, 3조 2호의 당사소송을 가게 된다. 다만 판례는 얘를 사법관계로 봐서 이제 민사소송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로 이제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을이 사업인정에 대해서 추송을 갔을 때 질문 하나, 수송 가면 첫 번째 소송 요건 심리인데 소송 요건 충족하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쉬우니까 을이 제기한 취소 소송은 적법한가. 왜냐하면 원고 을의 주장대로 소송권을 충족하면 취소 소송은 적법하기 때문에 법원은 본안 심리를 한다, 이런 논리니까 을이 제기한 취소 소송은 적법한가가 이제 소송 요건을 물어보는 질문, 또는 을은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똑같이 소송 요건을 물어보는 질문. 그 다음에 소송 요건을 충족하면 이제 본안 심리 가죠. 본안 심리. 본안 심리가 원고 을은 사업인정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게 타당하다면 청구가 이유 있으므로 인용 판결. 피고 A는 사업인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게 타당하다면 청구가 이유 없으므로 기각 판결. 그래서 이제 본안을 물어보는 질문 형태는 사업인정 처분은 적법한가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쉬우니까 그냥 사업인정은 적법한가 이렇게 물어봐요. 질문 형태 하나, 소송은 적법한가. 두 번째, 사업인정은 적법한가. 그럼 이제 본안 심리를 쓰라는 거예요. 처분이 법에 위반하면 위법, 법에 따르면 적법. 요 본안 심리에 근거가 되는 법이 지금 개별행정법이다. 개별행정법, 공토법에 위반했느냐 아니냐 그걸 따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문법에 위반했느냐, 공토법 등에 위반했느냐, 아니면 불문법에 위반했느냐, 문자대자는 불문법에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따지고 배우기 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교재도 처음에
소송 요건에 대해서 대원소 가장 잘 나오니까 그거 3개 실어 놨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 좀 어려운 내용도 있긴 하지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서는 이제 본안 심리. 본안 심리에서 성문법, 행정법, 행정법 중에 이제 행정부에서 만드는 법이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이 있는데, 그게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 하나가 이제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 그 목차 페이지에 보시면 맨 처음이 소송 요건과 뭐 기타 소송과 관계된 내용. 그다음에 두 번째가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등이 이제 위반한 경우, 즉 성문법 위반을 따지게 된다. 불문법 등이 있고, 이거를 이제 달리 유형화시켜서 주내 형질의 위법으로 따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절차 위법 이렇게 이제 따지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여기 부동산 가격 공시법 사례로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표준지 공시가가 위법하다면 토지 소유자 의리, 이거 자체를 없애달라는 소송은 취소소송. 그다음에 그로 인한 손해는 국가배상소송. 개별 공시가가 위법하다면 의리, 이걸 없애달라는 소송은 취소소송. 그로 인한 손해는 국가배상소송인데 이제 주로 취소소송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의리 표공에 대해서 추송 갔을 때 대상적격 표공이 처분이냐 그런 거 써주는 거고, 그다음에 의리 만약에 제3자라면 제3자 의뢰 원고적격 이런 거 써주는 거예요. 평가법도 마찬가지. 갑이 자격 취소, 철회 이런 걸 당했다. 업무제도를 당했다. 비법인이 설립인가 취소, 철회 등을 당했다. 그러면 이게 침익적 처분이니까 이에 대해서 취소권 갔을 때 요건심리, 본안심리 이런 걸 물어본다. 똑같죠. 그래서 공통된 구제 수단을 마련해놓은 법이 요 상급행정청에게 불복하는 게 행정심판, 그다음에 여기 취소소송동, 법원에 행정법원에 구제 가는 것이 행정소송, 행정심판법 일반법, 행정소송법 일반법. 이 구제 수단을 절차법이라고 하는데, 권익구제 절차법이라고 하는데, 행정사건의 경우에는 행정심판과 소송 합쳐서 행정쟁송법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나누면 공토법을 집행했을 때 공토법 이 사업정의 주내 형질을 정하고 있는 법이 공토법, 가격공시법, 평가법, 개별 행정법이 이제 실체법이라고 하고 이게 위법할 때 구제를 해주는 요 심판법과 소송법을 합쳐서 권익구제 절차법, 행정쟁송법이라고 한다. 이런 흐름이에요. 흐름. 그래서 이제 개별 행정법은 여기 3가지 법이 있지만 구제법까지 심판법, 소송법, 특히 소송법 또 이제 구제법으로 배우시게 되는 거죠. 여기 국가배상은 또 국가배상법이란 또 별도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들 순서대로 맨 처음에 감정평가 행정법, 그다음에 개별법에서 공토법에서 지금 목차 취득 보상, 그다음에 가격공시법에서 표공 개공 문제, 그다음에 감정평가법에서 뭐 설립인가 취소 등에 대해서 또는 손해배상 책임 등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시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빨리 전체 개괄을 해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걸 알 수는 없고, 이런 흐름이구나. 개별 행정법을 집행하게 되면 그게 위법하면 구제 가는 거구나. 적법할 땐 또 다른 구제 수단이 있어요. 이런 흐름이, 처분이 위법하다면 구제 가는 거구나. 적법하다면 또 어떤 구제를 받는 거. 이런 흐름이에요. 이게 큰 흐름이니까 너무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정도 이해하시고 개별 사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여기 침묵적 처분의 반대말이 거부 처분이죠. 요 사업시행자 갑의 경우에는 사업인정을 신청했는데 사업인정이 안 나오고 거부한다 하면 거부 처분,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럼 부작이에요. 부작이. 요 거부 문제도 잘 나오는 것이죠. 잘 나오는 거. 그래서 처분을 크게 보면 침묵적 처분, 그다음에 거부 처분, 이게 자기예요. 자기. 그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부작위.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생기초에서 들은 거를 감정평가 개별법에 맞추어서 개괄을 설명해 드렸어요.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전체를 완벽하게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행정법을 집행했는데 위법하다면 구제, 그 다음에 적법하다면 구제, 이런 논리다.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